화요일 저녁에 있을 가나전 프리뷰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일단 가나가 좀 선발 라인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엄청 많이 빠졌죠. 뭐 일단 이거는 뭐 한국하고 일본 경기 있기 전에 이제 발표가 떴던 거였는데, 네. 원래 이제 뭐 이냐키 윌리엄스라던가 뭐 누아마라던가 램프티 같은 선수들은 일찌감치 부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장기 부상이었고, 예, 그래서 이냐키는 내년 복귀 예정이고, 누아마는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는 십자인대 파열이고, 예. 램프티도 십자인대 파열인데 1월 복귀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이미 부상 후 빠져 있던 가운데 6명의 키 플레이어가 더 빠졌습니다. 조던 아이유하고, 사실 아이유가 아직까지도 가나에선 에이스예요. 나이가 꽤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월드컵 예선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게 아이유거든요. 네. 쿠두스도 아니고 세멘유도 아니에요. 아이유가 가나 대표팀에서는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애국심도 강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유 형제 자체가 막 되게 오랫동안 가나에 헌신을 했잖아요. 조던하고 안드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아이유가 가장 잘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핵심 수비수, 주전급 수비수인 지쿠도 빠졌고, 그리고 토마스 파티도 빠졌고, 그리고 또 이제 레스터 시티 에이스인 이시아쿠 파타우도 빠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MLS에서 뛰는 페인트실 그거가 LA 갤럭시 에이스인데, 그리고 쿠두스까지 이제 뭐 부상 등을 이유로 빠진 거긴 한데, 이게 다 부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미한 그런 근육 통증 이런 것들로 다 빠진 거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뭐 명단 발표가 상당히 늦었었죠. 예, 11월 11일 날 이제 명단 발표가 뒤늦게 나왔었는데요. 좀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늦게 발표한 걸까요? 저는 조율이 좀 안 된 것도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선수들 부르는 데 있어서의 조율도 좀 늦다 보니, 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늦어질 리가 없긴 하거든요. 아마 그냥 끝까지 협상했던 선수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팩트 체크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건 그리고 명단도 22명만 뽑았거든요. 예, 22명이면은 우리는 26명 뽑았는데, 예, 그러니까 좀 평가전이라는 거를 고려하면은 조금 뽑은 거에 해당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3명의 선수가 아예 처음으로 뽑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호출 자체가 처음 된 거. 그러니까 뭐 물론 아낭하고 이제 데릭 퀸이 이번에 A매치 데뷔전을 치렀지만, 그 선수들은 이전에 뽑혔다면은 이젠 아예 뽑히지도 않았던 3명의 선수들이 새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네. 급하게 선수들을 채출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케빈 은쿠루마는 18살에 가나 리그에서 뛰는 선수거든요. 얘가 급하게 데려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조금은 졸속에 가까운 선수진 명단을 꾸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심지어 명단들이 일본 캠프에 모인 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18명만 모였었거든요. 예. 22명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골키퍼인 아사레랑, 그리고 또 이제 모하메드 살리수 핵심 센터백인,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프린스 오세이 오우수, 이렇게 4명의 선수. 뭐 프린스 오세이 오우수는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그 빠진 선수들이 있으면서 뒤늦게 발탁을 한 거니까 조금 늦게 온 게 이해가 가지만은 뭐 살리수는 좀 부상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네. 주말 경기 풀타임 뛰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바로 갔잖아요. 그렇죠. 왜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지 말지, 그럴 거면은. 예. 와서 한 경기도 뛰지 않고 1분도 뛰지 않고 돌아간 거면은 좀 이해는 가진 않습니다. 혹시 딱 왔는데 몸 상태 괜찮으면 뛰고 아니면 가고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뭐 어쨌건 간에 괜히 비행만 계속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비자 이슈도 좀 있어가지고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네. 어쨌건 간에 4명은 늦게 합류하면서 그러면서 뭐 출전하지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아도 감독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살리수는 지난 경기 이후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아사레는 매우 건강하지만은 시차와 긴 이동 때문에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선수 다 결국 출전하진 않았었고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과의 경기에서 완전히 경기력에서 밀리면서 0대2의 패배를 했던 가나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A매치 경험이 별로 없는 선수들이 대거 나온 거죠.
예, 일단 뭐 그리고 541 포메이션도 잘 쓰지 않던 포메이션인데 네. 워낙 선수 자체를 제대로 뽑아오지 못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541 포메이션을 가동을 한 걸로 보이긴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아도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4-2-3-1을 선호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쓸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선발 출전한 선수 중에 데릭 퀸하고 아낭은 A매치 데뷔전이었어요. 이 경기가. 예, A매치 데뷔전을 치렀던 거였고요. 또 이제 교체 투입된 프린스 크와베나 아두랑 그리고 이제 프린스 오세이 오우수. 프린스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프린스 오우수도 또 있고. 예, 어쨌건 간에 이 두 선수 교체 투입된 두 선수도 A매치 데뷔전이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선수들 몇 면을 보더라도 A매치 출전을 많이 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네요. 뭐 세멘요랑 그리고 또 이제 그 술레마나랑 카말디 술레마나, 기데온 멘사, 그리고 또 이제 살리수, 그리고 이제 세이두, 그리고 이제 아티지기 이 정도 제외하고는 다 이제 A매치 출전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불러온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데뷔전을 가졌던 선수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데릭 퀸이랑 아낭이 아예 선발 출전을 데뷔전을 치렀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린스 오세이 오수랑 그리고 또 이제 프린스 쿠아베나 아두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또 이제 A 매치 데뷔전을 치렀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당연히 경기 내용은 일본이 압도를 했습니다. 네.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예, 일본이 계속 주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몇몇 지점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이 주도를 했고 예, 슈팅 숫자도 14대7로 2배가 더 많았고 예, 물론 뭐 기대 득점은 가나가 상당히 잘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주도를 했다. 그래서 뭐 경기 끝나고 일본 매체들도 우리가 완승을 거둘 만한 경기였다. 네. 그러면서 경기력에 조금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심지어 그 적장인 오토아도 감독조차도 일본이 가나한테 충분히 이길만 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밀렸다는 건 그들이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일본은 후반 시작도 좋았다. 경기 운영을 더 잘했고 더 명확한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그들이 승리할 만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월드컵에서 통하려면 이 정도의 압박 강도에 대비해야 한다. 네. 일본은 매우 효율적이었고 매우 공격적이었으며 우리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응징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상대가 더 잘했다.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나눈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56분경에 이거는 부상 장면 혹시 찾아보지 마세요. 완전 꺾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영상 있긴 한데 진짜 좀 그 슈팅하는 걸 막으러 가다가 예, 발목이 완전히 꺾이면서 골절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또 막 자기 전에 생각나고 이러거든요. 네.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이제 아마 아부 프랜시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월드컵도 이제는 어려워지지 않았나. 예, 아무래도 지금 월드컵까지 이제 남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네. 예, 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22명 뽑았는데 한 명이 더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예, 그래도 다나카오가 사실 다나카오의 실수는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수비를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슈팅을 하던 과정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뒤에서 도리어 프란시스가 약간 무리하게 수비를 하려다가 꺾인 거였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뭐 그 선수한테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감독한테 가서도 사과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도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나카 선수가 이렇게 사과한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태도 자체가 아주 훌륭한 교육의 산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뭐 살리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래 좀 안 좋았고. 예, 원래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염자면은 사실 그냥 통증에 가까운 거긴 하거든요. 예, 그냥 근육통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살리수도 결국 모나코로 돌아갔고 예. 그리고 세메뇨도 뭐 경기 중에 발목 인대 염자가 있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세메뇨도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가나 대표팀에서 그래도 가장 이름값이 있는 선수였잖아요. 두 명이죠. 세메뉴와 살리수가. 근데 이 두 선수도 모두 못 뛰게 되면서 가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포 마상 다 떼고 경기들을 치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쫄병으로만 경기하는. 근데 아마 살리수랑 세메뇨는 그러니까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리그 돌아가서 또 경기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염좌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뛰는데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닐 겁니다. 이 둘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빠진 선수들을 다 체크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월드컵 예선, 아프리카 예선 출전 시간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예. 보면은 빠진 선수들이 더 진짜 주전급들이 싹 빠진 거예요. 그렇네요. 쿠두스 빠지고 아유, 세메뇨, 그리고 또 이제 파티, 예. 살리수, 그리고 사메드, 그리고 이냐키 윌리엄스, 그리고 누아마, 그리고 신들러, 오포리, 오포쿠. 이 가나도 어쩔 수 없이 좀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경험이 없는 선수들로 이제 한국과의 평가전, 뭐 일본과의 평가전도 이미 그렇게 치렀고 한국과의 평가전도 그렇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월드컵 때죠? 네,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 때 맞대결을 했잖아요. 그때로 놓고 보더라도 기데온 멘상, 아티지기 이 두 명 제외하고는 선발 출전한 선수 중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체 출전한 선수 중에서는 지쿠랑 이제 그 술레마나가 있는 거고 네. 나머지 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이두랑 감독이 있습니다. 네, 오타아도 감독이 있고 반면에 우리는 조규성 선수 있고 손흥민 선수 있고 김민재 선수 있고 김문환 선수 있고 김승규 선수 있고 물론 김승규 선수 이제 좀 경미한 부상이어서 못 나온다라고 하지만요. 조현우 선수 있고 송범근 선수 있고 조유민 선수 있고 이재선 선수 있고 이강인 선수 있고 황희찬 선수 있고 그러니까 평가전이란 게 사실은 강팀 상대로 붙는 게 낫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네. 우리 이제 가나한테 져도 이번 포토 확정이에요. 거의 그렇죠.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왜냐면 99.9%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 후는 확정이에요. 네. 계산 후는 확정인데 왜냐면 포트 구성을 어떻게 피파가 장난질할지 모르니까 이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탈리아가 포트번 들어가거나 뭐 이래버리면 아니, 이탈리아 이제 포트 2밖에 못 들어가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장난질을 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거 아닌 이상에는 그냥 원래대로 공식대로 하는 거면은 우리 이번 포토 확정입니다. 뒤에 보여드리면은. 그렇습니다. 네. 이때 세상 보지만 이 수비 라인, 백포 라인과 골키퍼까지 전부 킴. 킴.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강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월드컵 데뷔하는 거니까요. 근데 좀 상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면은 가나는 어떻게 월드컵 본선에 오르게 됐나? 이게 이제 뭐 일자별로 경기 결과들을 쭉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승 1무 1패를 기록했는데 사실 뭐 조가 그렇게 힘든 조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든 조는 아닌 상태에서 8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그마저도 1무 1패를 원정에서 당한 거죠. 코모로스 원정에서 한번 패하고 그리고 이제 차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아도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더 이제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아도 감독이 중간에 떠났었거든요. 떠났다가 다시 온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교적 무난하게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러면은 주목할 선수가 누가 있나? 그렇다면 이제 뭐 술레마나, 카말딘 술레마나가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선 가장 네임드입니다. 물론 뭐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에서도 좀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재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죠. 아탈란타에서도 주전은 아니에요. 10경기를 뛰긴 했는데 487분을 뛰었거든요.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몸값 기준으로 해도 가나 선수들, 현재 남은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독보적으로 높아요. 그러네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이 선수가 독보적으로 몸값이 높을 정도로 다른 선수들의 레벨이 조금 현재는 떨어진 거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이 술레마나가 어떤 선수냐면요. 이 선수 확실히 가나 선수들이 다 드리블에 능해요. 이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드리블 성공 횟수인 거거든요. 도쿠가 역시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런 가운데 쿠두스가 2위였고 그 세메뉴가 6위였고 그리고 술레마나가 뭐 그러니까 득점이나 이런 건 적어도
어쨌건 간에 8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탑10 가운데 3명이 가나 선수인. 예. 예. 가나 선수들이 확실히 발도 빠르고 운동 능력 좋고 그리고 이제 드리블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왜 공격 포인트가 엉망이냐? 네.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아. 패스도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고요. 허허. 예, 전진 패스 막 8%막 이렇고 마무리 이런 득점과 관련된 액션과 관련된 게 다 떨어져요. 가자 이러고 박스까지 들어와서 소녀슛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드리블만 잘하는 예. 약간 좀 마무리가 안 좋은 이런 선수들이 사실 마무리만 장착되면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예, 이게 아직까지 장착이 안 돼서 좀 그래서 아쉬운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드리블 잘하는 선수가 마무리 능력까지 갖고 있으면 그건 너무 사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세멘요가 그래서 네. 굉장히 높게 올라왔었고 제가 어제 사실 이걸 미리 만들고 있었거든요. 어제 만들 때 세멘요로 막 만들었어요. 세멘요 막 그 그래픽 막 해가지고 네. 뭐 세멘요 양발잡이 막 이래가지고 네. 예 양발 능력이 가장 뛰어난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한 명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막 했는데 날려버렸잖아요. 복귀. 오늘 아침에 딱 복귀했다 뜨는 순간 예. 예, 근데 세메뉴도 원래 마무리가 안 좋던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가 이제 마무리 장착하면 무서워지는 건 거죠. 부버지의 저주 부두술 제대로 보여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선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온 멘사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지난 월드컵 때도 나왔었고 네. 지금 보면은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A매치 최다 출전입니다. 예. 월드컵 때 한국 경기에도 나왔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원래 리퍼링 유스 출신으로 이제 뭐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는 자리 못 잡았다가 이제 주필러 리그 거쳐가지고 이제 보르도랑 이때 이제 황의조 선수랑 같이 뛰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셰르에서 오랫동안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선수는 어떤 유형이냐면요. 네. 수비에 매우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오스보니안 선수랑 이제 맨사를 그래프로 비교를 한 건데 예. 오스본은 공격에 강점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크로스랑 이제 기대도움 이런 것들에 강점이 있다면은 맨사는 공중볼 승률 그리고 경합 승률 그리고 수비 액션 예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굉장히 수비적인 왼쪽 풀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클도 1.5회 그리고 가로채기 1회 파워도 1.1회 그리고 클리어링 2.4회 굉장히 많죠. 예. 예. 이 두 사람을 합치면 진짜 월클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둘이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아니요, 같은 풀백. 같은 풀백. 예. 네, 같은 풀백 비교를 한 거거든요. 예. 예, 어쨌건 간에 이 둘을 합치면은 그러면은 완성형 육각형 왼쪽 풀백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서로 그냥 같은 팀, 같은 이 국가대표 팀이니까 좀 도와주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같은 국가대표 아니에요. 같은 팀인가요? 예. 아니요, 같은 팀도 아니고요. 그럼 그냥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입 같은 거, 뭐 이 선수랑 이 선수가 링크가 뜰 때, 그러면 어떤 선수 영입하는 게 나은가,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 비교를 하신 거군요.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걸 제가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뜨는 선수, 예, 토마스 아산테라고. 이 선수가 이제 코벤트리 현재 돌풍의 주역이거든요. 네. 코벤트리가 지금 무패로 챔피언십 1위 독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램파드 감독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 선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수 사실 그러니까 밀턴 케인즈 태생이에요. 그냥 잉글랜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밀턴 케인즈 유스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3부 리그, 4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네. 이제 웨스트 브럼 와가지고 챔피언십에서 처음 뛰었고 그때 이제 7골, 11골 넣으면서 조금 주가를 높였었는데 코벤트리 가서 지난 시즌 좀 아쉬웠거든요. 4골 3도움으로. 네. 하지만은 이번 시즌에 15경기에서 10골 3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좀 26살의 나이에 뒤늦게 이제 포텐이 터진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특히 10월에 미쳤습니다. 10월에 6경기 출전해가지고 6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팬 선정 챔피언십 이달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코벤트리 구단을 넘어서 그냥 챔피언십 전체 선수들 중에서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 선수 조금 주목해야 된다. 근데 이 선수도 뭐 그 최전방 공격수 지금은 주로 뛰고 있긴 하지만은 좌우 윙도 뛸 수 있고 지난 그 일본전에는 왼쪽 윙으로 나오기도 했고
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굉장히 빠르고 운동 능력 좋고 뭐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그러면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네요. 이 뭐, 경기할 때. 가나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줘야죠. 예, 어쨌건 간에 뭐 공격진의 선수가 많으면 더 좋은 거니까. 네. 예, 뭐 그래서 이 선수를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그나마 그렇거든요. 네. 왜냐면 18살짜리 쓸 거야 아니면은 몬트리올 임팩트에서 뛰는 선수 그것도 맞죠. 풀 시즌 뛰면서 14골 넣은 선수 쓸 거예요. 손흥민 선수 10경기 뛰고 9골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한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선수죠. 아티지기. 예, 아티직이 뭐 지난 월드컵 때도 풀타임으로 3경기 다 나왔었고 특히 우루과이전에서의 활약이 좋았죠. 예. 예, 4개의 슈팅을 선방을 하면서 이게 한 골만 더 실점했어도 그 이 경기가 가나가 0대2로 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골득실도 동률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다득점에서 앞서서 16강에 갔던 거였거든요. 우리가 4골이었고 우루과이가 2골이어서 예, 그러니까 한 골 더 실점을 했으면은 탈락하는 거였는데 아티지기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내서 기가 막힌 선방 여러 차례 해줬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아마티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월드컵 악연 때문에 예. 2010 월드컵 때의 그 악연 때문에 이거 수아레즈가 이거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루과이는 무조건 잡고 싶었다. 우리가 못 올라가더라도 우루과이는 잡으려고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건 아티지기 골키퍼가 맹활약을 펼쳐준 덕에 이제 우리가 16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그러면 좀 커리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지금은 주전이 아니에요. 아하. 아사레가 예.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한 2014년 10월까지는 주전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사레한테 주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예, 하지만은 현재 스위스 상갈렌에서 뭐 소속팀에서는 주전으로 뛰고 있긴 하죠,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한국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주전 골키퍼는 보통은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부상이 아닌 이상은. 심지어 지난 일본전에 안항을 데뷔를 시킨 걸 보면은 예. 조금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한국 팬들이 좋아할 텐데 아티지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뭐 내일 경기를 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오토아두 감독이고요. 이 오토아두 감독이 또 우리와 인연이 있는데 우리와 있다기보다는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이 있는 거죠. 예. 이게 근데 저기 이포트 확정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앞에 이미 얘기했거든요. 예. 앞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그러니까 피파가 원래대로 규정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확정 맞습니다. 원래대로면은 확정. 뒤에 있어요. 뒤에 얘기 좀 보세요. 예. 댓글에 부버지가 좋아하는 함부르크 레전드 오토아두. 예. 오토아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함부르크 태생이죠.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계속 선수 경력도 보냈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도르트문트에서도 뛰고 했었는데, 함부르크에서도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는 지도자 경력을 함부르크에서 시작을 했죠. 함부르크 19세 이하 수석 코치를 거쳐서 이제 19세 이하 감독도 맡았고 함부르크 수석 코치 맡다가 그 다음에 노르셀란드 수석 코치 하다가 그 다음에 메넨글라드바랑 도르트문트에서 있다가 가나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2022년 월드컵 때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뒀었고 그러다가 다시 2024년 3월부터 다시 돌아와서 맡은 거예요. 가나가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코모로스 원정에서 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오토아도를 복귀를 시킨 거죠. 네, 그런데 어쨌건 이 19세 이하 수석 코치하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랑의 인연이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17세 이하 팀에서 19세 이하 팀 2군 거쳐서 프로 데뷔할 때까지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월드컵 때도 가나가 그때 3대2로 이겼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토아도 감독이 와가지고 이제 손흥민 선수 이렇게 위로해주는 거면서 서로 꼭 안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고 데일리 메일에서도 이제 뭐 둘이 만난다 이렇게 함부르크 유스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둘이 만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올라왔던 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먼저 얘기했죠. 오토아도를 다시 만난 거에 대해서 내가 처음 독일 갔을 때 어려움 겪었을 때 항상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차두리 선수랑도 연결을 시켜줬다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러면서 저를 돌봐주었었고 이제 그가 저에게 한 말은 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서면 그는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고 저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라고 한 거고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아도 감독도 네. 이제 화답을 한 겁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를 다시 보게 돼서 기쁘다. 훌륭한 선수고 손흥민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나도 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손흥민이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나도 한국말을 못해서 항상 차두리에게 통화로 도움을 받았다.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차두리를 통해 소통했다. 차두리 선수가 약간 통역관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에게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전술적인 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서 출전 기회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유스를 넘어 1군까지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 축하한다는 말을 뒤늦게나마 전하고 싶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관한 칭찬도 해줬습니다. 손흥민은 발밑, 기술, 침투, 슈팅 등이 모두 좋다. 그를 제외하고 경기를 구상하기는 어렵다. 우리 선수들로 하여금 손흥민이 공간에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걸 인지하고 그 공간으로 수비를 빨리 내릴 수 있을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면서도 좀 이렇게 견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의 인터뷰를 볼 수가 있네요. 예. 어쨌건 훈훈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서도 좀 명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김승규 선수와 이명재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좀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인터뷰 보면은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경기 출전은 어려울 것 같다. 다른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제 올해 마지막 평가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11월 A매치에 목표로 삼았던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뤄지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다. 내일 경기도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쳐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 태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 태도들이 좋았다. 항상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올해는 선수들이 팀에서 보여준 헌신과 좋은 태도들이 그 어느 해보다 좋았다.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좀 전술적인 것도 얘기를 좀 해주지. 올 한 해 예. 전술이 없어서 그런 할 얘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서 볼리비아전에서 풋백을 사용했다. 가나전 포메이션은 하니까 내일 나갈 포메이션은 결정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3백 풋백은 중요하지 않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내일 경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다라고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죠. 예, 3백 풋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풋백이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3백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얘기긴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원래 다 그렇죠. 포메이션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는 아니거든요. 항상 상대팀에 따라서 당연히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선수들 선발한 거 보면은 아마 이번 A매치 기간은 적어도 포백으로 나갈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이제 하는 거 봐서 아예 3백이 조금 메인이 될지 아니면 포백이 메인이 될지는 다음 이제 3월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3백이 조금 더 메인으로 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현재로서는. 네. 어쨌든 이제 가나도 완전체 느낌은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용하게 쓸 수 있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몸이 괜찮잖아요, 폼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전술을 아마 내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내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카나 감독이죠. 오토아두 감독도 이 인터뷰를 나눴는데 한국과 월드컵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시아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몇 선수들의 부상도 있었고 비자 발급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준비해왔고 한국의 강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후방에 김민재가 버텨주고 전방에는 이강인, 손흥민, 이재성이 있다. 카타르선 우리가 이겼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카타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쉽지 않죠. 왜냐면은 원정인 것도 있고 거기다가
그때는 어쨌건 주축들이 나왔고 네. 이번에는 그때 나왔던 선수 중에 2명밖에 없을 정도로 좀 약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빠진 거죠, 주축들이. 네. 그리고 일본 원정에 대해서 어떻게 왜 고전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한국전에서는 어떤 것을 얻어내야 하는지 이런 걸 질문을 해봤는데 일본의 압박도 강했고 어려운 경기를 했다. 그 속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합니다. 한국도 강한 압박을 자랑한다. 빌드업을 했을 때 볼을 빼앗기는 면을 주의해야 한다. 공수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격 전환 시 플레이가 좋은데 그 순간 우리 수비가 흩어지면 안 된다. 세트피스도 한국이 강하다. 손흥민과 같은 좋은 키커가 있다. 주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왜냐면은 오영규 선수를 일단 선발로 내보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선우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교체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네. 홍명보 감독이 일단 오영규 선발을 예고를 하긴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역시나 4-1-3-1을 예측을 해주셨고 오영주 선수는 뭐 이미 선발로 쓴다고 네. 예정을 했으니까 일단 박아두고 그건 박아두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2선에 나오냐 아니면은 아예 배제되나 일단 전반전 초반에는 뭐 이거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근데 손흥민 오영규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4-2-3-1을 어차피 실험을 할 거라면은 그러니까 3-4-2-1로 가게 되면은 또 달라지는 거지만 그때 되면은 더 경쟁이 치열해지긴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에서 오영규와 손흥민이 같이 쓸 수 있는 조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LAFC 와서는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들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기 그렇죠. 시작을 했잖아요. 지난 볼리비아전도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풀어줬고 후반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 처진 공격수를 그냥 아예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물론 오영규랑 부안가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두 선수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단지 오영규가 조금 더 골대를 향해 가면서 골을 노리는 유형이고 반면에 부안가는 조금 더 볼을 끌고 가는 유형이라는 그 차이가 있지 결국은 그래도 두 선수 다 침투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골을 많이 노리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흥민 오영규를 한번 이번 기회에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 볼리비아전에 배준호 선수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괜찮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준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옌스는 안 쓰냐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옌스를 포백에서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은. 홍명보 감독 그러니까 이거는 홍명보 감독의 가능성을 놓고 어쨌건 간에 그 안에서 그린 거기 때문에 쓸 거였으면 진작에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단은 포백 앞에는 원두재나 권혁규라는 이 볼란치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옆에는 볼을 지켜주면서 좀 소유할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옌스의 스타일상 홍명보 감독이 포백에서는 잘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가나가 지금 중원이 되게 약하거든요. 왜냐면은 파티도 빠졌고 프란시스도 빠졌고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가나 상대로 저는 옌스를 투입해볼 법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가나가 다 빠른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빠른 선수들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나는 지금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선수들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러면 측면 공격 위주로 할 건데 그러면 그 커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옌스를 써봄직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건 홍명보 감독이 선호하는 거는 미드필더 구성이 한 명은 특히나 풋백일 때는 더더욱 한 명은 패서 한 명은 또 이제 그 수비 쪽으로 내려와 주는 선수 이거다 보니까 그러면 옌스의 특징과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옌스를 그동안 안 쓴 거에 가깝다라고 보이고요. 한 경기 나왔던 게 멕시코전이었던 거였고 그때는 이제 3백을 썼던 거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명은 라볼피 하나 되는 미들 그게 이제 원두재 선수나 권혁규 선수가 될 거고 서민우 선수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서민우 선수를 그때 그 동아시아컵 때 잘 활용하긴 했었죠. 적극적으로.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대체 발탁이어가지고 서민우 선수가 그렇죠. 예 정말 꼭 쓸 자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황인범 선수 빠졌을 때 서민우 선수를 일찌감치 대체 발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윙 자리에 좀 예상을 하셨네요. 네, 뭐 홍명보 감독은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서 안 그러면 이제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와야 되는데 양민혁 선수는 선발로 나오기에는 어쨌건 경험적인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 하니까 네. 예, 그렇다고 뭐 이재성, 황희찬, 엄지성 다 왼쪽을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들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랑은 조금 안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가나는 5-4-1 느낌의 이 백스리를 예상을 하셨네요. 이게 왜냐면은 진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렇죠. 멘사가 센터백으로 나오냐 아니면 풀백으로 윙백으로 나오냐인 건데 3백 쓴다면은 멘사가 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네. 아까 멘사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그건 수비적인 풀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센터백도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백을 쓴다면은 멘사가 이 경기에 왼쪽 스토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데릭 퀸이 지난 경기 괜찮았어요. 일본전에 그나마 일본전에 괜찮았던 선수가 데릭 퀸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써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가나의 이 상대 전적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대한민국과 가나의 상대 전적은 이제 3승 4패.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밀리곤 있어요. 최근에 특히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예. 1990년대에 2승을 거뒀던 거였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006년에 연달아서 했을 때 이때 애쉬안과 문타리한테 완전히 탈탈 털리면서 예, 아사모아 기안이 상당히 많이 놓쳐준 덕에 그나마 3대1로 두 경기 다 패한 거였거든요. 네. 예, 아사모아 기안이 만약에 진짜 그 득점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은 정말 참사 날 뻔한 대한민국이 이 시기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경기력에서 밀렸던 게 가나전이었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가나전을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도 2011년에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나 이제 2014년에 다시 이제 이 미국 마이애미 이때도 예 홍명보 감독 때였죠. 월드컵 앞두고 예 0대4 대패를 당했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지난 그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2대3으로 패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크게 패할 뻔했다가 그렇죠. 이강인 교체 투입되면서 조규성 2골 어시스트 하면서 그러면서 2대3으로 졌던 거였죠. 이 경기가 뭔가 졌는데 좀 비긴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쫓아가서 우리가 뭔가 비긴 것 같은 느낌이 쫓아갔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에킨슨 그 경기 종료 그 코너킥 그러니까 줘야지 예.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벤투가 퇴장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이기면 그래도 최근 이 상대 전적은 맞춰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포트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은 예, 현재 이거는 이제 10월까지의 피파 랭킹인 거거든요. 네. 10월까지 피파 랭킹이 대한민국이 22위, 에콰도르가 23위, 오스트리아가 24위, 그리고 이제 호주가 25위예요. 그 포인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A매치 기간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우리가 볼리비아한테 2대0으로 이겼는데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도 키프러스한테 2대0으로 이겼는데 에콰도르가 캐나다한테 0대0 무승부에 그쳤고 그렇죠. 그리고 호주가 또 베네수엘라한테 0대1로 패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실시간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실시간 포인트를 보면은 우리는 22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2.7점이 이제 플러스가 됐고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쫓아오고 있고 3.78점으로 에콰도르는 마이너스 0.34점. 왜냐? 캐나다가 더 밑에 순위의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28위 팀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0.34점이 됐고 호주가 많이 깎였죠? 예, 호주가 많이 깎인 거죠. 예, 패했으니까. 그러면서 마이너스 6.14점이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서 지면은 그리고 다른 팀들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인 건데 예. 이게 피파 랭킹 포인트 계산식인 거거든요. 제가 계산식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복잡해요, 이거. 예. 저도 그래서 넣고서는 그냥 숫자만 넣고 그냥 돌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예. 예,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네. 이게 근데 어쨌건 간에 피파 랭킹 같은 경우는 대회 가중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 본선도 8강까지인가 16강까지인가가 50점이고
그리고 또 이제 8강부터가 60점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월드컵 예선은 25점이고 평가전은 10점이고 또 아시안컵도 점수가 다르고 이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스트리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얘는 월드컵 예선이어서 그래서 25점이 여기 들어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회 가중치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 계산을 이제 나머지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승무패에서 승리면은 1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1 빼기 1이 되는 거고 무승부면 0.5 빼기 1이 되는 거고 패배면 0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예, 아무튼 이 계산식이 있어요. 야, 머리가 하얘졌는데? 예. 예. 이거 어차피 이걸로 계산 못 해요. 머리가 그냥, 너무 하얘졌는데? 예. 예. 저도 그냥 때려 넣어서 그냥 돌린 거예요. 옆에서 말하시는데 일로 그냥 나갔습니다. 예. 예. 어쨌건 간에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가지고 제가 포인트를 짰어요. 한국이 패하고 다른 경쟁팀들이 모두 이겼을 시의 포인트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스트리아가 1598점으로 22위로 올라가고요. 에콰도르가 1591.73점으로 23위로 올라가고요. 대한민국이 1589.45점으로 24위. 호주가 1584.01점으로 25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를 가면은 네. 그리고 원래의 피파 방식대로라면은 플레이오프 팀은 4번 포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24위까지가 월드컵 2번 포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월드컵 거면은 2번 포트는 확정이다. 계산과 별개로. 예, 지더라도 가나전에 지더라도 다른 팀들이 이기더라도 그럴 수 있다인 건데 근데 이제 뭐 풋볼 미츠 데이터 저는 이걸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지만 어쨌건 간에 여기서 피파에서 그 플레이오프 가는 팀들의 그 시드 팀들의 순위로 시드를 배정을 할 예정이다. 그 순위로 피파 랭킹으로 그래서 이탈리아가 1번 포트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 경기에 노르웨이한테 져가지고 예. 2번 포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2번 포트로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상우는 우리가 여기 있고 호주 있고 에콰도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얘네의 주장대로 피파가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긴 하지만은 근데 피파가 과거에도 유럽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포트 배정 방식을 월드컵 조추첨 앞두고 바꾼 적이 있어요. 네. 바꿨던 설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를 넣는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패하고 오스트리아랑 에콰도르가 승리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3번 포트로 내려갈 가능성도 완전히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가능성은 높진 않다. 예, 공식대로면은 예. 그러면 2번 포트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노르웨이도 3포트고 이탈리아가 만약에 4포트로 올라온다고 하면 1포트 뭐 남미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만나고 3포트 노르웨이, 4포트 이탈리아 만나면 네, 그건 그냥 3전 전패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플레이오프 하게 되면은 유럽 팀들이 대거 4번 포트로 가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해요.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원래대로 가야죠. 그렇죠. 어쨌든 1포트에서 가장 좀 만나고 싶은 팀은 개최국이 될 것이다. 뭐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개최국이 되겠죠. 예. 그나마 할 만한 게 멕시코, 미국, 캐나다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포트가 확정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일 경기가 있을 가나전 프리뷰까지 맞춰봤는데 내일도 일단은 뭐 우리는 완전체가 나올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뭐 중간중간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아마 좀 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방심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사실 볼리비아전 때 그래도 볼리비아 도리어 어린 선수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나바라던가 뭐 이제 그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가나도 좀 그런 어린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우리 좀 테스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월드컵을 이제는 월드컵 본선 진출도 확정됐고 이번 포트도 거의 확정된 마당에 좀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가지고 그렇죠. 이 가나가 과연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날씨가 것들도, 예. 추워졌기 때문에 부상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 경기 우리 선수들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경기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